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소 2부 진행을 맡게 된 황미영 멘토입니다. 자, 1부에 문현진 멘토님께서 상담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2부에도 진행이 된다는 점, 자, 명심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죠. 상담을 제가 해드릴 건데, 자,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면요,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충분히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웠잖아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전화 주셔서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해결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시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 공지를 한번 해드릴게요. 02-2638-3985번 지금부터 수화기 드시고요. 바로 연락 주셔도 충분히 많이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바로 연락 주시고, 자, 그리고 문자로도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는 100원의 또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전화를 많이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저희가 그러면 지난주부터 시장이 뭔가 반등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장이 어제 조금 조정이 나오는 분위기여서, 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의 시장을 분위기를 보면요, 우리가 한 주 걸러서 자꾸 떨어지고 또 한 주 걸러서 올라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2700포인트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즉 2700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가 주식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코스피 지수는 270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제가 코스닥 지수의 기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 860포인트였는데요. 자, 코스닥도 역시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서 860포인트를 다시 넘어서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간밤에 미국 증시는 조금 떨어졌어요. 자, 이유를 잠깐 확인해 보면요. 자, 미국은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는 좀 많이 좋았어요.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27만 2천 건 증가를 했거든요. 예상했던 건 19만 건 증가였는데 예상보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인데,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면 금리 인하 시기는 좀 더 미뤄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분위기가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는데요. 자, 그런데 주가가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원래는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밀리면 주가가 많이 흔들리기 마련인데 미국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하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고용보고서 안에서 이제 실업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실업률은 예상보다 올랐기 때문에 신규 고용은 늘었지만 실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는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좀 조정이 들어왔긴 했지만 다시 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월요일장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는 미국 연준의 그 금리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바로 전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내용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금리 인하 가능성은 6월 달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주가의 반등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요, 시장이 올라가도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내 종목이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다음 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팔아야 될까? 아니면 이걸 들고 가야 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해야 될까? 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지금 아래 다 나오고 있습니다. 02-2638-3985번이고요.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지금부터 문자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강연의 일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저도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있는데요. 자, 어디에서 강연의 일정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늘부터 해서 이틀 동안 강연 일정을 확인하고 왔는데요. 자, 각각의 멘토님들이 다른 지역에서 강연을 하거든요. 저는 오늘 바로 이 방송이 끝나면요, 강남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역삼 아이타워 선릉 더 모임 지하 1층에서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연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에 맞춰서 다음 주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번 달, 그리고 좀 길게는 이 올해 한 해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장은 순환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순환매를 개인들이 따라가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긴 그림을, 좀 큰 그림을 제가 오늘 그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좀 기회입니다. 많이 오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시고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일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자, 내일은요, 제가 익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KTX 익산역 회의실에서 제가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세한 주소는 밑에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익산은 제가 언제 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오랜만에 가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해서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익산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주변에 계신 분들 있죠. 제가 또 이제 지역 강연에 좀 수도권 쪽에 많이 다녔지만 지방 쪽에서는 잘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 왔으니까 많이 시간 내셔서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은요, 여러분들 오후 시간까지 뺏지 않아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그리고 강연을 즐기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 일정들 이야기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요? 전화 신청하시고 나서 연락이 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화 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상담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기 드시고요.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 02-2638-3985번으로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까요? 자, 여보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리테일이고요. 네. 12만 5천 원에 15% 갖고 있습니다. 12만 5천 원에 가지고 계세요? 네네. 자, BGF 리테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매수를 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뭐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예,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되셨어요? 예, 한 그 정도 되지 않은가 싶은데. 그죠. 이 체감적으로는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게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목요일 날 5월 16일쯤에 사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 네. 없으셨었죠. 네. 그렇죠. 떨어질 때 이제 잡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BGF 리테일을 매수하신 이유는 혹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하신 거 맞으시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여름에는 좀 편의점 쪽이 장사도 잘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또 여름철에 장사가 잘 된다는 건 이제 음료도 많이 마실 거고, 그다음에 또 네. 시원하게 또 맥주도 많이 마시고 뭐 이런 네, 것들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밖에서 예전에는 편의점에서 이제 그 우리가 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서 네. 이제 맥주를 마시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러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좀 드물잖아요. 그렇게 술을 드시고 하는 분들이, 그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여름철에는 수혜주라고 하는 건 저도 생각은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그래도 여름철에 많이 사람들이 편의점 찾을 거고,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무더위 때문에 또 시원한 걸 좀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저녁에. 예. 그리고 그거보다 제가 중요한 건 이제 BGF 리테일은 리테일, 즉 편의점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비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죠? 네. 소비가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제가 좀 잘 좋아져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소비 관련주 중에서 이제 리테일 쪽도 아마도 움직임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매수했던 그 시기가 막 떨어질 때 막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때 혹시 뭐 매수하실 때 보니까 이제 음봉이 쫙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였는데, 혹시 이때 매수 타이밍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때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약간 좀 무섭잖아요. 네.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사신 거 맞나요, 그냥? 전에 최저가 찍을 때 올라가는 폭이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서 좀 최저가 붙고 뭐 이런 혼자 생각을 그래요.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가파르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네네. 이미 이 회사가 충분히 이 정도면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너무 심한데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BGF 리테일은
굉장히 장기로 가져가는 건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저점을 확실하게 잡았다라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음에 반등 나오면 그래도 14만 5천 원 정도, 지난 고점 정도 자리겠죠. 네. 아마 그 정도 자리까지 다시 한번 최근에 이제 다시 반등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올라갔다 또 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14만 네. 5천 원에서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아직 네. 뭐 금리 인하도 아직 시기가 아직 안 왔고, 그죠? 그래서 지금 경제도 우리가 오랫동안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소비를 할 여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 BJF 리테일은 조금 당분간은 저점을 만들어가는 구간이 조금 왔다 갔다 등락을 밑에서 12만 원 아래쪽에서 14만 5천 원 정도 좀 보이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 시기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이번에 반등 주면 14만 5천 원 정도에서는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QSI고요. 네, 그 10%에 1,600원이요. QSI 10%에 600원 매수하셨어요? 1,600원. 아, 1,60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자, 일단 1,600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요. 한번 지난번에 이제 올해 초죠. 초에 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반등을 줄 때 그때 매수하셨나 봐요. 아니요, 이거 한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추가 매수는 안 하셨어요? 그동안? 예, 그냥 그때 한번 좋게 부어가지고 네. 좀 장기적으로도 생각을 해가지고 넣었는데 이게 아, 너무 이제 밑 바닥에만 이렇게 있으니까 제 음.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한 번쯤 상담 받아보고 싶어서 아, 드려봤어요. 그러면 혹시 이 회사를 매수를 이제 해서 장기전으로 좀 가져가려고 했던 혹시 내가 이 회사를 정말 장기적으로 보겠다라는 데 있어서 좀 끌렸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기술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아직 빛을 못 본 것 같은데 그것들이 빛을 보면 좀 오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투자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사실 제가 볼 때도 QSI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지 좀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는 이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혹시 이 회사가 왜 주가가 좀 안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세요? 혹시 느끼시기에는? 그걸 모르겠어서 상담 드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뭐 숨겨진 맛집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네. 이 회사, 이 집을 갔는데 근데 정말 구석에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근데 우연히 한번 들렀는데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음식이. 그러면 정말 이게 숨겨진 맛집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나는 이제 딱 이곳을 다시 방문을 한단 말이죠. 근데 너무 꽁꽁 숨겨져 있으면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네. 숨겨져 있는 맛집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네. 회사의 가장 큰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QSI를 이제 상담을 최근에 한 5개월 정도 안에 QSI 상담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방송 볼 때도 QSI 상담 하는 거 잘 못 보셨죠? 네, 그렇기도 하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그만큼 좀 중요한데요. 주식을 살 때는 기본적인 거래량과 거래대금 요건을 충족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고 그 좋은 기업은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 또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혹시 제 방송을 평소에 좀 보셨나요? 가끔 보기는 가끔 보죠. 네, 그래서 이 허점이에요. 자주 보셔야 돼요. 네. 네, 한번 기억을 하세요. 제가 하나 화면에 이제 글씨를 적을 건데요. 자, 2020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기억하기 쉽죠. 그냥 2020년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네. 2020이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앞에 있는 20, 그 뒤에 있는 20이 달라요. 자, 앞에 있는 20은 일평균 거래량이 20만 주 이상이라는 의미고요. 네, 뒤에 있는 20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20억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20만 주 20억 이상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기업들 쪽에서 종목을 선택해서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래가 그래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너무 숨겨져 있으면 거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사야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QSI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좀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져서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주가가 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회사는 지금 보니까
거래가 별로 없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특징이 있어요. 한번 올라갈 때 빡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빡 떨어져요. 이 변동성이 되게 네. 크죠, 그죠? 이 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기전으로 가면 안 되고 올라올 때 팔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11,000원을 목표 주가를 보시고 이 만 원에 만 원, 막 1,500원 정도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네. 그때부터는 걸어놓고 파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11,000원에. 그렇게 네. 해야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QSI는 지금 보유하시는 게 맞고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11,000원에 잘 걸어서 파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네. 예, 저 조금 이따 갈 거예요. 그래요? 예, 아유, 네, 그럼 강릉에서 뵙겠네요. 예, 비 오는 날이니까 제가 일부러 가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꼭 얘기해 주세요. 오늘 통화했다고? 저도 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네. 15만 5천 원에 10%요. 자, 15만 5천 원에 지금 10%예요. 네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사신 거 맞나요? 조금 한 달은 넘었는 것 같은데. 그럼 수익이 났다 빠지고 막 이랬었어요? 네? 수익이 났다가 떨어지고 막 이랬던 거예요? 아,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냥 조금 잊어버리고 있었고 제가 바빠가지고 네. 잘 안 본 틈에 올라갔는지는 몰라도 네. 저는 오. 올라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원래 체감적으로 보면 그 한 달 정도는 맞겠군요. 아무래도 딱 그때 올라가고 나서 딱 빠질 때 사신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제 현대차 이제 주가 보셨어요? 현대차 주가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죠. 그죠? 네네. 그리고 기아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네, 네. 현대차와 기아가 5월 달에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좀 좋았대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현대 오토에버는 이 현대차 쪽에 매출이 발생하는 이제 현대차 그룹 쪽이죠. 매출 네. 발생이 거의 90%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종목은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현대 오토에버는 지금은 보유하시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이제 이렇잖아요. IT도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주가가 보면은 걔네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도 부품주들이 다 같이 따라 올라가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원래 시기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대장주 쪽으로 먼저 몰리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눈치를 보다가 그 다음에 부품주 쪽으로 올리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현대차는 최근에 올라갔는데 이 부품주 쪽은 아직 딸려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시간적인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회사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만 지금은 이제 이 회사도 보니까 아직 올라갈 시기가 안 돼서 그런지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해요.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았어요. 그죠? 단기 거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이 흐름에 좀 맞춰갈 필요가 있어요. 시장이 그렇다면 나는 거기에 또 역행해서 나는 그냥 버틸게 라고 한다면 또 올라갔다 수익이 났는데 기다렸다가 다시 손실이 나니까 그럼 너무 또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전을 본다면 현대오토에버는 좋은 회사긴 한데요. 저는 차라리 이번에 16만 5천 원 가격이 올라오면 그때 정리 한번 하시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14만 원 정도 가격이 오면은 뭐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거래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전화 상담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가온칩스 93,000원에 60%요. 가온칩스 매수하셨군요. 예. 자, 93,000원. 좀 아쉽네요, 지금. 언제 사셨어요? 3월 달쯤에 샀는데 좀 비싸게 샀다가 이제 물 타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쵸. 예.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를? 3월 달에 샀다가 또 5월 달에 샀다가 막 네. 내려갈 때 좀 샀는데 사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졌어요. 자, 일단 지금 이 회사가요. AI 관련주로 사신 거잖아요. 우리가 또 네. ARM 관련주, 반도체 설계주, 대표 AI 관련주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대장주는 엔비디아예요, 그죠? 예. 물론 이제 ARM이라든지 또는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AMD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이제 올라가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장주만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살아남아 있는 그런 장 같잖아요, 지금은 그죠?
예. 많이 또 올라가다가 나머지 종목들은 좀 꺾이고 막 신제품을 똑같이 출시했는데 엔비디아 신제품 출시하고 AMD 신제품을 똑같이 출시했어도 이렇게 공개를 했어도 엔비디아는 올라가고 AMD는 막 떨어지고 이런 장이다 보니까 지금 한쪽에만 지금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수급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한쪽에서만 지금 편중되어서 수급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그 AI 쪽에서 엔비디아도 주가 상승이 그렇게 계속 가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유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AI 쪽에. 그래서 예. 가온칩스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탈출을 좀 빨리 하시는 게 저는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비중이 60%잖아요. 그래서 예. 여기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수익 꼭 내겠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저는 매수가의 반등을 주면 그때 뭐 다음 주가 됐든 아니면 다음 주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예. 반등 주면 한 95,000원 정도 가까운 가격이에요. 어쨌든 93,000원을 딱 넘어가면 그때는 좀 빨리 예. 정리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전액을 정리하는 게 나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고 계시죠? 예. 자,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 가온칩스가 그동안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잠깐 볼 텐데 이 거래량을 잠깐 밑에서 제가 이거를 좀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 예. 초기의 거래량 보시면 어때요? 많이 올라갔죠.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어땠어요?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죠? 예. 그리고 또 거래량이 있었는데 점점 거래의 최고점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예. 느껴지죠? 그죠? 그리고 예. 지금은 올라오는데 이 거래가 어때요? 별로 없어요. 없어요. 예. 그죠? 이거는 예. 시청자분이 이제 시청자님께서 보셔도 이거는 힘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이 네. 빠지고 있다면 빨리 도망가야죠. 네, 그래서 지금 가온칩스는 좀 이번에 반등 주면 비중도 너무 많아서 이거는 계속 가져가지 네. 마시고 매수가 회복되면 빨리 탈출하세요.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시세는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나 네. 만약에 비중이 일단 많아서 손절가도 일단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손절 가격 한번 네. 잡아드릴게요. 손절 네. 가격은 8만 원입니다. 네, 8만 원 손절가 잡아놓고 그다음에 반등 나오면 매수가에서 정리 빠르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8만 원 떨어지면 매도해야 돼요?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비중 절반 이상이라도 줄여놓으시고 나중을 네. 어쨌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뭐뭐 거리다 보면 나중에 그 주가가 8만 원, 7만 원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는 네. 더 이상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할 수가 없어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네. 매수 시점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어쨌든 반등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반등 나오면 잘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지켜보셨다가 전략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또 전화 연결해 볼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네. 자, 또 네, 왔습니다. 어떤 종목이세요? KT 알파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6,000원에 30%요. 6,000원에 30%요. 예. 아이고, 이것도 고생하고 계시네요. 예. 아이고, 어떻게 3년? 작년에 사셨어요? 아니 한 3년 가지고 있다가 몇 개월 전에 네. 이거 추가 매수를 좀 했어 이렇게. 3년을 가지고 계시다가 추가 매수를 몇 개월 전에 하셨다고요? 예, 한 13,000원 정도에 처음에 샀을 때 네. 그랬고 처음 주식 시작할 때 네. 그래가지고 몇 개월 전에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올까. 자, 일단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 이게 KT 알파가 지금 2020년도에 주가가 한번 급등을 해버렸어요. 예. 그렇죠. 이게 급등을 왜 했을까요, 이때? 도대체? 그때는 저도 모르고 그냥 자, 우리가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있잖아요. 예, 어떤 일이 코로나 있었어요? 그것 그죠, 때문에. 코로나가 있었죠.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2020년도에 코로나 초반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도 오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어요. 예. 지금 KT 알파의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사업이 이제 TV 쪽 이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코로나 때 밖에 못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집에서 TV를 보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이 돼서 사실 이제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근데 예. 이 회사는 우리가 TV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채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정규 TV만 거의 봤단 말이죠. 뭐 예. KBS, MBC, SBS 막 이 정도까지만 봤는데, 근데 지금 채널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렇다면 예. 채널의 수가 늘어났다는 건 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됐다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경쟁이 아직 뭐 지금 이 시장이 아직 성장을 굉장히 좀 앞으로 많이 할 거라고 이제 뭐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좀 침체돼 있죠. 그죠. 아무래도 경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보통 그런 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회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예. 그 사업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가가 과거에 많이 올라갔어도 이게 과연 어떤 의미로 올라간 건지 앞으로 이 회사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자, 그리고 이 회사의 문제는 이제 문제점이 또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거래가 별로 없어요, 평소에. 예. 그렇죠. 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앞에서도 거래가 없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했거든요. 예. 앞에 보셨죠? 예. 제가 2020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예. 앞에 20은 뭐예요? 예. 20만 주. 그죠, 거래량 일평균. 뒤에 20은 예. 거래 대금이 20억 이상. 예. 거래대금. 이 종목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죠, 안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반등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반등이 한 6천 원 정도, 매수 가격 정도예요. 예. 비중도 많으시니까 반등 주면서 주가가 5,500원 위쪽으로 올라올 때 그때 6천 원에다가 매도를 걸어두세요, 미리. 아, 6천 원에다가요? 이거 올라올 때 그거 보고 팔려고 하면 못 팔아요, 또.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아, 그래요? 네, 추가 매수하지 아. 마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용 멘토입니다. 예. 네, 예. 전화 연결 잘 되셨죠? 예. 네, 자, 지금 전화 주셔도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가요? PN 풍년. PM 풍년이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 4,500원. 4,500원에 40% 사셨어요? 네. 40% 맞아요, 비중이? 아니, 10%. 10%? 자, 그러면 이 종목 지금 수익 중이신데 혹시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아니, 바닥인 것 같아요. 바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샀는데 네. 거래량이 너무 없네요. 그래요. 자, 우리가 이 밥통 관련주, 이 밥솥 관련주가 예전에 한창 막 진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때가 있었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그 한류 문화,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은 밥맛도 좋다. 한국 그 밥솥으로 하면 뭐 쿠쿠 밥솥이라든지 이런 이 밥솥을 이용하면 밥맛이 좋다고 해서 예전에 제가 한창 때 이 밥솥이 굉장히 많이 팔릴 때 있잖아요. 명동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중국 관광객분들이 양손에 밥통을 2개를 들고 막 돌아다니시는 분들 봤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밥솥 관련주가 중국 관련주로 많이 엮여서 주가가 항상 이제 움직여 왔었거든요. 그거 혹시 아세요? 아니, 그런데 네. 이게 저는요, 이거 엄청 좋은 회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돈을 네. 잘 버는 회사로. 네. 그런데 주가가 싼 거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싸놓고 제가 보니까. 지금 설명드린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안 움직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보통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그때 주가가 올라오고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기업들 있죠. 화장품 기업들 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근데 그 기업들이 실적이 그동안도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막 올라온 거예요. 역대 최대 실적을 막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밥솥 관련주들도 어찌 보면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어떤 그 관련주라고 이 머릿속에 인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중국하고 이제 교류가 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한중일 정상회담도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PM풍년은 이 실적이 되게 막 좋아지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 밥솥을 우리가 한번 밥솥을 사면 보통 얼마나 쓰세요? 엄청 오래 쓰죠. 그죠? 엄청 오래 쓰죠. 예. 그러니까 이 밥솥이 만약에 내가 밥솥 아무리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오늘 샀는데 1년에 다시 또 밥솥을 계속 바꾸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막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 교체 주기가 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막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면 그때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때 실적이 막 커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뉴스들을 많이 체크하시면 좋아요. 일단 그런데 그래도 독일 제품을 물리쳤잖아요. 이 제품이.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거죠, 아시아에서.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보유하고 계시면 돼요. 이 종목은. 그리고 네. 사실 지금은 제가 최근에 보니까 올라가니까 막 갑자기 막 급등했다가 막 윗꼬리 물면서 막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단타를 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시청률처럼 이거 계속 막 끌고 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이 종목을. 그러니까 올라갔다 빠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지금은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위쪽으로는 좀 조금 더 올라올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얼마나요? 5,500원에서 6,000원 정도 이 네. 사이 때 진입을 하면 그때는 어쨌든 지금도 수익 나오고 계시고 5,500원에서 5,600원이라면 수익이 그래도 조금 커져 있을 거예요.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얼마예요? 5,500원에서 5,600원. 요 사이를 그럼 보면 별로 안 가는 거네요. 얼마나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신지. 아니, 저는 한 8,000원 정도 기대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유, 이게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8,000원까지 가는 데까지 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면 1년,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 그렇게까지 가져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5,500원에서 5,600원. 왜냐면 단타를 많이 쳐요, 이 종목이 지금. 그래서 네. 확 올라오면 그때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에 저희 오늘부터 해서 이틀 동안 강연회 일정이 있는데요. 강연회 일정 한번 다시 확인하고요. 돌아오겠습니다. 자, 강연회 일정 확인하셨나요? 자, 각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들이 각 지역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강연회 일정 좀 참여를 많이 하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 방송 끝나면요. 지금 잠시 후에 저는 강남 선릉 더 모임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사실 저는 좀 마음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이 와주신다면 제가 하나라도 더 도움될 만한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잠시 후 저는 1시에 저 여러분들 선릉 더 모임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일요일 날은요, 익산으로 내려갑니다. 자, 익산 정말 오랜만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준비했고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이야기해드리지 못했던 이야기 보따리 많이 풀어드릴 테니까,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바로 내일입니다.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강연회 일정 이제 안내 받으셨으니까 이 일정대로 여러분들 참여를 좀 해주신다면 아마도 지금 이제 시장이 되게 어려워요. 개인들이 지금 이거 버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단순하게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를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 제가 많이 해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화 많이 주고 계신데, 자, 전화 연결 지금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좀 빨리빨리 상담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문자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유료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연결 또 해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사마 알미늄? 사마알비뇨? 네. 매수가 사마 알미늄.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아, 매수가 11만 원. 11만 원에 비중 20%. 비중 20%요. 네네. 아하, 그래요. 아, 이거 2월쯤에 사셨나 봐요. 네네. 아이고. 이 올라갈 때 따라 붙으셨구나. 모르겠어요. 왜 따라가셨어요, 이걸? 아, 누가 사라 그랬어요, 이거? 네.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옆에서 누가 좋은 거라 해서 좀 샀는데. 옆에서 쿡 찔렀구나. 언제쯤이나 이렇게. 올라갈지. 네.
아유, 근데 어떡해요. 이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예.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요한 건 네. 경기를 좀 많이 타는 종목이에요. 예. 네, 경기 흐름을 좀 많이 타는 종목이라.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경기 상황이 좀 좋으면 올라가겠지만 또 안 좋으면 또 떨어지기도 해요. 네. 아, 예.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어떤 이제 그 매수를 조금은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자, 아, 매수를 잘못한 것 같다고요? 네, 왜냐면 자 보세요. 앞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흐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밀리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예. 자, 이때 보면은 저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올라가고 있죠. 예. 또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주가가 다시 갑자기 떨어지고 나서 반등 주고 떨어지고 나서 반등 주고 어때요? 또 떨어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예. 저점하고 고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 하락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사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오늘 주가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얘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걸 달리는 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상승 추세로 막 올라갈 때.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손비니까. 네,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손비잖아요. 이게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 이 추세가 하락일 때 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하락일 때 하필이면 또 올라올 때 반등 줄 때 사셔가지고 지금 이제 고생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좀 아쉽네요. 자, 근데 아직은 제가 네, 예. 아직은 포기할 때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은 포기할 때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뭔가 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아직은 포기할 때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10만 원까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여요. 왜냐면 있어요? 요즘에 보면 아직 이제 경제는 좀 좋지는 않아요. 사실 국내 내수 경제도 그렇고. 그런데 지난주에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금리는 인하가 되긴 할 거예요. 이 기대감들이 이제 경제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내가 힘들어도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신용카드를 써요. 그쵸? 나중에 갚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삼알미늄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최근에 보니까 흐름을 좀 돌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저는 있어 보여서 요거는 10만 원 정도 오면 그때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10만 원 왔는데 만약에 흐름이 아직도 힘이 좀 강해 보인다. 그러면 이건 11만 원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10만 원까지 왔을 때 그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요, 이것을 네. 좀 길게 가져가도 될까 싶어서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제 약간 비겁한 변명이라는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죠? 원래는 장기전으로 안 가려고 해요. 사람들 처음에 살 때는 좀 빨리 수익 내려고 하는데 떨어지면 장기전으로 가려고 해요.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누구나 처음에 살 때는 이때 올라갈 때 따라 붙었던 이유는 빨리 수익 내려고 따라 붙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떨어지니까 이제 좀 장기전으로 가면은 좀 수익이 내고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타이밍이 처음에 어긋났다면 장기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 매수가 왔다가 또 다시 또 쭉 빠져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기다리면 길어지고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게 뭐 1년, 2년, 3년, 4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그죠? 이미 앞에서 삼알미늄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반등이 이번에 뭐 예전처럼 똑같이 이런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탈출할 때는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나중에 그냥 10만 원 오면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저희가 평일날에도 이 방송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네. 평일날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저희가 상담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매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때 연락 주시면 상담을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10만 원 오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오수 AMS. 아, 우수 AMS.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050원에 10%요. 3,050원에 10%요? 네, 네. 아, 참 이름은 우수인데 주가는 우수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자, 우수 AMS를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얼마 전에 사신 거 맞아요? 저번 달인 것 같은데. 아, 지난달이에요? 그럼 수익이 네. 났다가 빠진 거죠? 순간적으로. 네, 아, 네.
그때는 왜 안 파셨나요? 혹시? 욕심 좀 부릴. 그죠? 네. 네. 항상 욕심 때문에 이놈의. 네. 그죠? 자, 그런데 우수 AMS의 경우에도 이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한번 됐어요. 이 기업은. 아마 실적 확인하셨나요, 혹시? 안 해보셨어요? 네. 확인해보셨죠? 네네. 네. 적자였다가 2023년도에 흑자전환 됐고요. 네네. 그리고 2024년도에도 지금 이익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동차 쪽이 네. 현대차는 5월 달에 미국에서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긴 했었는데요. 네네.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 이제 글로벌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동차는 우리가 한 대 사려면 얼마 정도 줘야 돼요? 몇 천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몇 천만 원 주려면 우리가 그 현금을 다 갖고 이제 사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요? 할부금융을 끼고 산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할부금융이 결국은 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어요. 이자율이 비싸면 이 고가 제품을 할부를 끼고서 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주면 아마 네. 이런 종목들도 조금씩 이제 흐름이 살아나면서 풀릴 텐데 지금 아직 금리 인하 안 돼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탁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또 빠져요.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도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뭐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냐면 네. 앞에서 방송 계속 듣고 계시죠? 네. 듣고 계셨죠? 제가 네. 앞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거래량과 거래대금 부족하잖아요, 이 종목이.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길게 들고 가면 안 되고 올라오면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정말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3,200원 정도에서는 나오세요. 네네. 네, 그리고 밑에서 만약에 또 2,500원 정도 오면은 그때 뭐 샀다가 올라오면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 거래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목표 주가는 저는 3,200원으로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에요? 네, SAMG 엔터 네. 15,200원에 20%예요. 15,200원이군요. 예, 예. 아이고, 이거 계속 빠지네요. 네, 네. 저도 사실 그 모든 종목들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특히나 이게 종목이 계속 빠지고 있을 때는 관심에서 좀 멀어지긴 해요. 그래서 지금 SAMG 엔터도 제가 오랜만에 지금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까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많이 빠졌네요. 이거 네. 혹시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매수하셨을 때? 버추얼산주가 좀 유망하다고 해서 네, 버추얼. 네. 한 3개월 전쯤에 매수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 자녀분이 계세요? 아니요. 자녀분 안 계세요? 예, 예. 혹시 결혼 안 했는데 제가 막 이게 그 자녀분 문제 얘기했다면 실례였네요. 그러지 않아요? 결혼하셨나요? 결혼 아직 안 하셨어요? 결혼은 안 했습니다. 예.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안 했는데 제가 그 결혼하신 줄 알고 이제 물어봤는데 예. 왜냐면 이제 아시잖아요. 티니팡. 예, 자녀분들이 좀 있으시다면 아마 좀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좀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SAM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3D라든지 버추얼 뭐 관련해서 이제 매수하셨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게 네. 사실 이쪽은 테마가 좀 돌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죠? 네네. 실적 확인해 보시면 실적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애니메이션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가려면 뭔가 흥행하는 게 대박 흥행을 좀 해주면 관련 그 어떤 이제 애니메이션이 그러면 네. 뭔가 좀 이제 이슈몰이가 되고 관련주들이 팍 튀어오르거든요. 근데 그러지 예. 않으면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SAMG의 경우에는 지금 좀 많이 끌려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반등 주면 한 순간이에요. 순간적으로 탁 치고 올릴 거예요. 네네. 그때 이제 못 빠지면 또 쭉 윗꼬리를 물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전으로 가도 이거는 어쩌면 실적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반등 주면은 이제 매수가까지 오지 않아도 좀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구간은 14,000원 정도거든요. 14,000원이요. 14,000원이요. 예. 네. 반등 한번 주면 빠져나오시고 이거는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네. 튀어 오를 때 빠져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보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종목이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좋고 한데
네. 성장성도 좋고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실적 이런 거거든요. 네. 어느 정도 실적이 좀 기반이 되면은 좀 이거는 기계 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실적이 안 되면 이 종목은 갑자기 재무 상태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계속 가져갈 수가 없단 말이죠. 불안해서. 그래서 이거 꼭 다음에 혹시 체크하실 때는 이런 것들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000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요거 네. 이제 그 보셨다가 잘 팔고 나오세요. 네, 멘토님, 근데 네. 그 매출액이 점점 매년 늘어가고 있는 거 영향이 없을까요? 아, 매출액이 늘어가는 거하고는 사실 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익을 볼 때는 네. 매출액의 규모보다는 순이익을 사실 저는 좋게 봐요. 아, 그리고 예. 이제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이 중요하고 영업이익보다는 순이익이 중요하거든요. 네. 매출액 규모가 늘어나는데 이익이 없어요. 이거는 팔아도 적자인 거잖아요. 네네. 손이 안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회사가 없어져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제 이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매출액보다는 알겠습니다.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CS 윈드 네, 그 매수가가 한 66,000원 되고요. 네. 비중이 한 35% 됩니다. 아, 66,000원에 35%예요. 네네. 아, 이거 좀 오래되셨군요. 아, 오래됐죠. 이거 한 1년 전에 네. 8만 원대에 물려 있다가 뭐, 아니 지긋하게 안 가길래 이제 지난번에 5만 원에 떨어질 때 네. 물타기를 좀 확 해갖고 네. 이제 대충 그렇게 해놨는데 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지금 아직 재정가격이 좀 저점이라서 물타기를 더 해갖고 네. 해도 될지.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적자 전환했다 그래갖고 자, 또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기도 좀 뭐하고 아무래도 지금 해서 답답한 마음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풍력 관련주들이 이제 그 정부 정책 테마를 좀 많이 타요. 그죠? 네. 그래서 정책주로 이제 그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자, 일단 CS 윈드의 경우에는 이 회사는 지금 하방이 지금 4만 원 초반, 약 4만 4천 원에 많이 잡혀 있어요. 왜냐면 네네, 그렇죠. 지금 당장의 실적이 좀 안 좋아도 그동안 꾸준하게 실적을 잘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는 다른 풍력주들하고 좀 다르게 어느 정도 하방의 지지를 잘 잡아줘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기다리시면 7만 원에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요즘에 보면 전력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아직은 이제 테마가 지금 들어오지 못해서 주목을 많이 못 받아서 지금 저점을 잡고 있는 구간이고, 이제 조만간 무거워요. 또, 예. 맞아요, 무거워요. 근데 올라갈 때 또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네.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가셔도 괜찮고요. 올라오면 네네네. 7만 원에서만 잘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 예.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아쉽게도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 저는 1시에 강남에서 강연회가 있거든요. 예, 선릉 강연회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일요일 날도 익산에서 강연회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